다시 정각이 됐습니다. 우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네. 자, 우리 미라클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 31주차 2월 23일 월요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1번째 강의입니다. 그럼 네 가지 한번 또 말해서 자기 자신을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주도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환한 표정과 자신감 있는 언어로 고객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 우리 그 김효주 팀장님 가기 전에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국채를 했는데 그거 이제 마무리 오늘 후반부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배우냐면 여러분들 항상 글로벌 경제 기사를 보게 되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면은 그 신문 기사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연방준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게 결국은 미국 국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국채. 그러니까 이게 왜 등장하냐면 사실은 요 먼저 이 이야기를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화폐가 금태한제 모든 화폐 가치가 금하고 연동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금이 뭐냐면은 화폐 가치가 금 교환 증서였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1971년도에 이제 킹스턴 체제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금태 한제를 끊었거든. 그 다음부터는 미국 화폐가 미국 국채가 보증하는 화폐 발권 능력. 응? 미국이 갚아주겠다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미국 국채가 중요하지가 않았어. 근데 1971년도에 킹스턴 체제, 이 닉슨 대통령이 금태 환제를 중지시키고 이제부터는 금으로서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인 능력, 경제 능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이제 세계 경제 중심이 된. 그러니까 이 미국 국채라는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어떠한 신문 기사를 봐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바닥이야 제일. 사칙연산을 일단 이해해야지만 그 위에서 뭐 2차 방정식이 있고 함수가 있고 뭐가 있듯이 미분적분이 있듯이 항상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공부를 우리가 되살려서 보겠습니다. 결국은 미국 국채는 뭡니까? 미국 정부가 돈 빌려주고 그런 차용증이다, 차용증. 세계 1위 경제의 미국 정부가 발행한. 정확히는 미국 정부의 재정부가 얘네가 발행합니다. 재무부가.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망하지 않아. 돈 뗄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불린다. 핵심 자산. 응? 그리고 이제 그 이자를 받듯이 제 이자, 제금리가 되게 중요하다. 응? 단순하게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 정부의 이자율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단순하게 미국 정부의 이자율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의 금리가 결정됩니다. 이 미국 국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한테 돈 빌리는 걸 콜금리라 그래요. 시중은행이 돈이 없으면 한국은행한테 빌려야 되거든요. 한국은행한테 빌리는 콜금리를 바탕으로 모든 예금이자 적금이자 대출이자가 모든 게 결정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콜금리라는 개념을 모르면 왜 저 은행이 저렇게 이자가 저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빌려주는 이자를 콜금리라고 그래요. 이 콜금리를 바탕으로 1금융권 은행의 이자가 결정됩니다. 1금융권의 이자를 바탕으로 2금융권의 이자율이 결정되고 2금융권의 이자율이 바탕으로 3금융권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우리 보험도 마찬가지. 2금융권이죠. 보험은 1금융권이 은행 금리를 바탕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보험료 계산 이런 게 다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 이 해수면이 올라가면 모든 배가 같이 떠오르듯이 미국 채금리가 올라가면 세계 모든 경제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돼요. 음, 그래서 미국 채금리는 돈값의 최소 기준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의 대출 금리, 회사채, 신용 이런 금리는 미국 국채 금리 플러스 위험수당.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하다고 얘기죠. 왜 미국 국채예요? 가장 1등하는 나라의 국가 채권이란 말이죠.
그거 플러스 유용수당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 국채 플러스 알파. 미국보다 더 위험해지니까 왜? 가장 베이스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전한 거니까 나머지 금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위험수당이 결정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미국 국채 금리는 미래 경제를 보여줄 가장 확실한 예언자 역할을 한다. 응? 자,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돈 빌리기가 힘들 거다. 그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장기채보다 단기채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더 낮아지면서 원래는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아야 되는데 이 역전이 되게 되면 곧 경기 침체가 온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단기채 금리를 올린다는 건 돈을 빨아들이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기사 보면은 국채 금리 역전이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신문 기사에서 이런 국채 금리가 부채나 부채가 관련된 기사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대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출, 그렇죠? 신용담보대출도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메커니즘이 부채금리가 상승하면 한국채하고 은행채 똑같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상승한다는 뜻이죠. 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내가 대출을 받았던 모든 시점금리 없죠? 계속 연동되죠? 그 금리나 요건도 있고 여러분들 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카드나 아니면 은행이나 대출 받았으면 금리나 요금권이 있어요. 6개월인가 3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내 이자를 떨어뜨려 달라 이런 식으로. 자,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연동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내 아파트 대출 이자도 결국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달 정도면 다 반영이 돼야 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 음, 지금 현재 킹 달러 현상이잖아. 미국 달러가 너무 비싸죠, 여러분들. 미국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음, 미국 국채 금리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음, 미국으로 몰려.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폭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왜 달러 가치가 높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은 지금 달러의 수요가 높은 거예요. 항상 원화 이 화폐도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조차도 원화보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급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무슨 일 벌어집니까? 지금 휘발유, 밀가루 모두 수입 원재료가 비싸지니까 짜장면 값과. 내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어제 주말이었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아니 아침 식사로 이렇게 하고 순두부찌개를 먹으려더니 여러분 순두부찌개 보통 우리가 음식값 싸게 생각하잖아요. 11,000원, 12,000원인데 15,000원에 15,000원. 이제는. 그래서 4인 가족이 식사 한 번 해도 5만 원, 6만 원. 여러분, 4인 가족이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는데도 4만 원, 5만 원, 6만 원 나오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 지금 이 원화,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 원화가 차가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다 모든 걸 거의 다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밀가루니 뭐니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올라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응? 자, 그리고 또 이제 주식 및 부동산. 이건 지금 우리나라는 아닌데,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불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예외적인 상황인데, 원래는 투자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세계 인공지능 이 개발 경쟁 때문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너무나 심해져갖고, 우리나라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자. 지금 불장이 형성돼 있죠. 그렇죠? 불장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미국 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에 있던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폭매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 이 수급 불균형 때문에 극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미국 국채 금리는 세계 경제의 중력과 같은 거다. 중력이 강해지면 가풍 꺼지고 무거워진다. 그래서 금리는 상승하게 돼 있고 우리의 이자나 이런 부담은 무거워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미국 채금리가 급등했다는 말이 들리게 되면 이제부터는 대출이자, 환율, 국가 경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런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신문 기사를 딱 보셨을 때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보면서
앞으로의 이런 경제 방향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고객들한테도 여러분들이시나요?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좋은 서비스는 이런 걸 해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님이 카톡 같은 거 베낀 거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평을 고객들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고객 서비스는 없어요. 물품을 꼭 보낼 필요 없어.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글로벌 경제금융 기사를 보고서 해석한 다음에 고객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인정받고 싶으시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전문가가 되시려면 하루에 보통 공부 아무리 안 해도 여러분들 1시간에서 2시간은 맨날 이런 거 공부해야 돼. 책 읽고 공부하고 계속해야 돼. 그래야지 전문가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뭐 어디 가서 수업 한두 번 들어가고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전문가가 된다는 건 한 분야에 최소한 20년, 30년 지식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책 읽고 공부해야지 이게 전문가가 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뭐 어디 가서 수업 한두 번 듣는다고 어떻게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아셨죠? 자,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이제 오늘부터 내용인데 국채 수익률 이게 이제 지난주 제가 바로 조사한 거예요. 보세요. 10년 국채 금리가 뭐야? 4%죠? 3%. 단기가 싸잖아. 맞죠? 단기가. 30년짜리가 보면 4.68%. 어디가 제일 금리가 높아? 장기채가 높잖아요. 그리고 단기 올라서 떨어지잖아. 그렇죠? 금리가. 2년짜리 제일 싸고. 근데 장단기 국채금리 이게 역전된다는 게 만약에 미국 국채금리가 3%가 아니라 5%가 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경제 대공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장단기 그 국채금리 연장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미국 2년짜리하고 3년짜리가 이 10년짜리하고 30년짜리를 능가한다는 뜻은 뭐예요? 5%대로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세계 경제 대공황 온다는 뜻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장단기 국채금리 연동, 이게 역전됐다는 뜻이 이거예요. 이걸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만약에 갭이 지금, 이게 보세요. 여기 3.4%하고 장기, 보통 10년째가 여러분 기준입니다. 항상 10년째가. 10년짜리하고 2년짜리하고 갭이 지금 1.4%가 나 있는데, 그쵸? 아니구나, 아니에요. 0.6%인데, 얘 갭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럼 장단기 부채금리 역전된다는 뜻이니까 경기가 불황이라는 뜻이죠. 얘하고, 얘하고 갭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단기 부채금리가 2%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순항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 부채금리가 2%대에 있느냐, 3%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고서 이런 국채 전체 수익률은요, 네이버에 뒤집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단기 국채하고 장기 국채 금리하고 이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게, 이게 많이 벌어질수록 경기가 안정화되어 있는 거고, 이게 적게 벌어지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죠. 심지어는 단기 국채가 장기 국채 금리를 앞지르게 되면은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은 미국 채 이런 기사 같다. 미국채 대체자산. 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이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기사예요. 미국채를 대체할 자산은 없다. 미국 국채는 해외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민간이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렇죠. 인공지능 투매 속의 안전자산 미국 국채. 지금 미국의 여러분 주식시장 말씀을 했죠. 미국의 인공지능에 연관돼서 피해 볼 수 있는 게 없다.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을 덜 뽑게 되고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서 사실 그런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폭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투매인데 이게 그 뜻이에요. AI 투매. 야, 이 신문 기사에서 보세요. 신문 기사에서 요거 이해 못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이 AI 투매라는 게 뭐냐? 인공지능에다 공포 투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피해받을 기업들,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한 그 주가 폭락이 이어졌거든요. 지난주에. 그거를 통해서 이러니까 국채 가격이 반등되더라. 아니, 왜 돈이 글로 쏠리니까. 인공지능 투매 속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전자산 투자 확대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 근데 이게 이 신문 기사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셀 아메리카노.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과연 미국이 앞으로도 강대국이 될 것인가? 이 국채에 대한 그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 확대.
재정 적자 확대. 재정이 적자가 확대된다는 뜻은 뭐예요? 국가적인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정책을 인한 관세 때문에 어떤 일 벌어집니까? 관세를 올리게 되면 미국도 역시 피해를 보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세금을 때리는 만큼 지네도 수입할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오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의 어떤 안전자산의 지위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응?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는 중국이 야기하는 거 중국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미국채 30년물에 입찰해서 투자자 수요를 보여준 입찰 횟수는 2.7. 이건 뭐냐면 경쟁률 말해 경쟁률. 연준과 연기금 수요가 약해졌다는 신호로 셀 아메리카. 이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예. 근데 이제 미국채를 매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지금 어떻게든지 미국에 대한 국가 종속을 벗어나게 하.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원하는 건 뭡니까? 위안화의 주통화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예속을 벗어나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 팔고서 요 판돈을 가지고 지금 중국이 금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금값이 왜 올라가냐면은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하고 인도인데 중국하고 인도가 이 미국 부채를 팔고 있어요. 그 판돈을 가지고 딴데 쓰는 게 아니라 달러를 금을 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금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천정부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게. 그렇게 세계적인 원자재가 가격이 등락되는 것은 개인의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적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값이 올라간 데가 아니라, 아, 이거 중국이 이렇게 사들이고 있구나. 미국 잘 팔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국이 미국 지배종을 줄이는 움직임. 그 다음에 또 인도도 마찬가지죠. 미국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 국채가 아니라 그 자리를 금으로 바뀌었잖아. 그쵸? 금태한제 이전에는 금이었단 말이지. 금태한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미국 국채가 등장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판 나라들은 금 사는 거예요. 금. 그러니까 금값이 그래서 올라오는 거야. 그렇죠. 실제로 중국은 미국채 보유를 줄이는 동시에 금 보유를 확대하고 있다. 어? 계속 15개월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단순하게 그냥 신문기사 봤을 때 금값이 올라간다를 보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바탕에 미국 국채의 안전성이 의심스러우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경제 이슈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독립 변수가 아니야.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이해가 안 되면은 신문 기사를 봐도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액면만 보는 거예요. 액면. 그 바탕에 내는 내용을 모르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중국이 결국은 미국제 보유를 줄이니까 분보를 확대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채권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오히려 미국 채권의 수요는 특히 일본이 많이 사고 있어요. 일본. 음? 최대 국채 보유국 자리.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일본은 지금 그 다카이치 정권 들어왔잖아요. 얘들은 일본 애들은 미국이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중국이 판 국채를 일본이 사주는 거야.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국채 판 거를 얘네들이 메꿔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 네, 일본하고 영국은 미국과 절실하게 항상 동반자 관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국 우방국들의 미국제 비중은 늘리고 있다. 또 미국이 또 그런 걸 또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압박을 가하고.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제 미국 국채 보유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신 자료인데 보세요. 일본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이제. 그다음 영국이 1, 2등. 이 나라가 다 늘고 있는 이 나라. 원래 중국이 1등이었어요, 원래. 중국이 여러분 작년만 1등이었는데 일본한테 밀린 거예요. 얘네가 1등이었어, 원래. 얘네가 1등이었는데 지금 내려온 거야, 3등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다음에 케이맨즈는 뭐냐면요. 여기 저기 비관세 지역에 비관세 지역. 저 바 쪽에 서인도 대륙 쪽에 있는 그런 별 중요한 나라 아니고 캐나다, 벨기에,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서방 국가들이 다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만도 왕창 들고 있고 음? 그 싱가포르, 홍콩 우리나라가 의외로 밀렸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국채 10대 보유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많이 밀렸어요. 순위가 왜 이 나라들이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왜 필요합니까? IMF 겪어봤잖아요. 만약에 달러가 없게 되면은 미국 국채를 갖고 달러를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 국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지금 여러분들 미국 국채를 왜 보유하고 있냐면은 혹시라도 세계 경제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자기네 나라 화폐 갖고 안 되잖아. 왜? 원유를 사도 달러로 거래하고 불일을 사도 달러로 거래해 싹 다. 그럼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미국 국채거든. 그래서 미국 국채 보유하는 거 이것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무조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해야 돼. 왜? 달러 혹시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국채를 왕창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국채 금리 중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왜? 이자를 받아먹으니까 이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요번에 최신 기사 보게 되면 미국이 자꾸 그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죠. 그린란드하고 덴마크 형태요 원래 덴마크. 근데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 그 얼음이 녹고 있으니까 만년빙이 그러니까 그쪽에 항로가 개척되고 그다음에 거기 천연자원이랄지 이런 걸 개발할 수 있게 되니까 미국이 이 그린란드를 되게 탐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덴마크에 있는 연금 펀드가 미국 국채를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미국 국채매가 이게. 네? 이것 때문에. 덴마크 연기금이 1,500억 규모, 민간 규모로는 엄청나게 큰 거야, 이게. 응? 미국 국제 전략매가 팍팍하는 거지, 지금. 야, 너 그린랜드 자꾸 이렇게 탐내면은 미국 국채 다 팔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미국한테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런 신문에서 등장한 게 뭐예요? 그만큼 장기 국채, 미국 장기 국채를 사고 파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덴마크가 이걸 가지고 협박하고 있잖아. 야,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1,500건을 투매할 거야. 그러면 세계 경제 큰 파국이 일어나고 미국이 손해 보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뭐 요 해석 기사예요. 덴마크 필터로 인해서 미 국채매가 움직임. 유럽 전역을 확산할지 만약에 유럽이 이런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큰일 나겠지. 자본 전쟁 벌어지니까. 물론 여기까지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트럼프한테 까불지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관세 올리고 땅 영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은 이런 국채를 팔아버릴 거예요. 그 미국 국채 팔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미국 국가 신뢰도 떨어지게 돼 있죠. 국가 신뢰도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 자체 경제가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 국채를 투매하게 되면요. 미국의 경제 신호가 국가 신호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일으키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응? 유럽에 있는 각국들도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결국 돈은 돈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돈으로 상대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국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글로벌 경제금융은 미국의 신용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는 신용주의예요. 신용금융주의. 이 무슨 소리야? 국채라는 건 뭐야? 채권을 빚 갚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미국의 부도입니다. 미국이 부도나면 전 세계가 망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미국이 부도나면 전 세계가 망하니까 인도나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으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화폐를 기축통화로 삼거나 금을 보유하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건 뭐야? 빚 갚겠다는 뜻 아니야? 빚. 그죠? 결국은 뭐냐면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이 신용경제, 금융주의, 신용경제. 그러니까 그 현재 전 세계 글로벌 경제 금융은 미국의 신용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신용. 미국의 신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출렁이게 되고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대호황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신용 상태를 측정하는 게 국채금리예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신용도가 안 좋다는 뜻이고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신용도가 안정화됐다는 뜻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죠. 지금 여러분 정상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뭐야?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 똑같잖아. 개인이나 국가나.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겠지. 소득이 세게 잡히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 지금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자꾸 내가 단기채 뭐 카드 빚이랄지 뭐 쓰고 있다. 금리가 자꾸 올라가겠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경제금융 논리는 개인이나 국가나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글로벌 경제금융은 미국의 신용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본주의는 신용이다라는 걸. 이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우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고객들 중에서도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사람들은 보험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보험의 특징이 뭐야? 장기채야, 장기채. 10년, 20년을 돈을 내줘야 돼.
그러니까 10년, 20년을 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소득 구조가 불안한 사람들은 보험을 되게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보험 세게 드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죠. 왜? 채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재무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험용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납입이 안정돼 있는 재무 구조가 안정돼 있는 시장에 진입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일본 활동량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납입 여력이 부족한 시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는 고객이 많아. 그러니까 보험을 세게 팔 수도 없고 실적이 안정화되기도 어렵고 유지율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납입이 안정돼 있는 시장에 진입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영업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수록 납입 여력이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시장에 있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많다. 자, 결국은 이 국채금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미국의 결국 신용이라는 게 미국 신용이 전 세계 경제에 지탱하고 있다는 것. 결국은 자본주의는 신용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보험도 마찬가지 신용이죠. 약속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업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그 국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이 루틴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루틴. 지금 여러분들 사업클럽, 우리 지금 미라클로의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사업클럽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4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클럽에서 뭐 하는 거냐면요. 루틴을 세팅해. 매일매일 활동 예정 결과표를 월화수목금토 계속 올리면서 루틴. 이 루틴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매일 해야 하는 것을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인생에서 가장 큰 곤란한,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뭐냐? 미루는 거야, 결국은. 미루는 거야. 여러분들, 고객들이 자꾸 보험가입을 미루면 기분 안 좋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어려워졌냐면은, 제때 할 걸 미뤘던 거야. 운동을 제때 했으면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제때 저축을 했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텐데, 저축을 안 하고 미루니까 결국은 지금 잔고가 없는 거. 그렇죠. 이걸 미루는 거야. 공부를 제때 했었으면은 좋은 학력 가지고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혜택 붙고 살았을 텐데, 그때 공부를 미룬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안 한 게 아니라 미룬다고 항상. 미룬다. 전화를 미뤄서 항상 실적에 걱정이 있는 것이고 좀만 방문을 땡겨서 제때제때 하면 문제가 아니라는데 자꾸 방문을 미루고 활동을 미루고 전화를 미루고 계속 미루는 거야. 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이 새벽에 왜 29명 들어와 있습니까?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안 자는 거야. 일찍 안 자니까 늦잠 자게 돼 있고 이 패턴을 못 깨는 거예요. 일찍 잤으면 이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10시 전에 안 자면 이 새벽에 못 일어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10시 전에 자려고 노력해야 돼. 무조건 9시면 모든 일상을 끊고 10시부터 잠자리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간에 깨도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때려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가 장담하는데 제가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문자를 3명한테 받았어요. 이 새벽 루틴 습관이 정착되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고. 강사님, 제 연봉이 3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억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분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새벽 루틴이 정착되면 소득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새벽 루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일찍 자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 늦게 자갖고는 이거 못 버틴다니까. 낮에 일어나도 머리가 몽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에 맨날 깨 있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실적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소득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루틴인 건데, 루틴을 왜 못해? 미루는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부딪힐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오늘 마감주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명히 이번 주 돼서도 후회할 거예요. 지난달에 좀 열심히 할 걸. 월 초에 열심히 할 거. 그 미루다가 이렇게 된다니. 맞죠? 미루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을 왜 세팅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냐면 루틴이라는 것은 매일 해야 할 것들을 정해놓고 그걸 미루지 않는 거예요. 이걸 계속 시계바퀴 돌리듯이 계속. 그래서 결국 지루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인데 루틴을 세팅한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성공의 법칙은 뭡니까? 루틴 세팅하는 거야. 매일 규칙적으로 네가 무엇 하냐 너를 결정할 거라고. 다시 뭐라고요?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무언가가 너를 결정한다. 아셨죠? 나 따라서 얘기하십시오. 자, 나 따라서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무언가가 나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무언가가 나를 결정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만의 황금 루틴을 세팅할 수 있는지, 미루지 않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들을 세팅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2026년이 여러분들 최고의 한 해가 될 거라고 아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죠.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매일 얼마나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에 항상 늘 깨어 있고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사람 만나면
그냥 2억 3억은 돼요. 한 달에 1,000이하를 벌 수가 없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무조건 급여가 2천, 3천 찍히게 돼 있어. 이 연봉이 3억 돌파하고 못하고는 루틴 싸움이 루틴 싸움.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루틴 세팅하지 않으면 연어대 아무리 나이를 먹었든 아무리 좋은 학력을 나와도 다 소용없어. 결국은 사상 누각이에요. 왜? 언제든지 무너지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가 단단한 습관을 갖고 있느냐. 저는 오늘 여지없이 여기 지금 교회 나와 있죠. 제가 왜 맨날 정신이 바로 서 있느냐. 지난 설 연휴 내내 교회에 와 있었고 이 시간에 늘 새벽 날 교회에 와 있었고 지금 방송이 이제 끝나자마자 저는 기도하러 다녔고 예배드리고 매일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렇게 집에서 30분을 채월고 와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겠어? 무너질 수가 없지. 맞죠? 맞잖아. 항상 새벽마다 이 시간에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하고 경쟁하려면요. 나보다 더 강한 루틴을 가져야지 날 이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 사람이 강사든 뭐든 정상인을 만약에 이기고 싶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강력한 루틴을 세팅해야 돼. 근데 거의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나보다 더 강한 루틴을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을 못 봤거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서도 1등의 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루틴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결정한다는 거. 다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도 아니고 직업도 아닙니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고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인생이 천차만별많죠. 여러분들이 매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잠자고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업 빨리 먹지 마시고 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루틴을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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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